시작됐습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경계 심리가 지수 상단은 제한했지만 소비자 소득 증가세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불러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증권가 호평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LG전자의 상승세가 돋보인 가운데 AI 챗봇 열풍이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갔습니다. AI 챗봇 열풍에 부각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로 국내 웨이퍼 테스트 점유율 1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해 성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클래시스입니다. 최근 의료기기 주요 종목들이 이제 예상대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시각이 시장에 좀 팽배해 있는데요. 역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듯이 압도적인 영업이익률로 좋은 현금 흐름 그리고 성장성까지 높은 의료기기 종목들의 약진은 각종 경기 지표들의 약세가 나오는 요즘에 더욱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지수 탄력이 좀 떨어진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개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와 클래시스 모두 올해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실적 기대 중입니다. 실적을 이끌어갈 성장 모멘텀 잘 따라가 보셔야겠고요.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컴투스입니다. 첫 VR 게임 다크스 워드가 중국 피코 유료 앱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는데요. 빠르게 열리고 있는 중국 시장을 주목해 보면서 순환매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혹한기 반도체 업황의 새로운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위믹스 재상장 추진 소식에 들썩이는 위메이드 그룹주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AI 반도체입니다. 챗 GPT 열풍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신사업 창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AI용 고성능 D램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 설계와 또 팹리스 업체까지 연결고리를 형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AI 반도체 잠시 후에 집중 점검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복수의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 위믹스 상장을 추진했다는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가 들썩였습니다. 상장 폐지 후 3개월 만에 원화 거래를 다시 한번 추진을 하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모두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AI 챗봇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날마다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MS, 구글에 이어서 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출사표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AI의 챗봇 열풍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이게 단순한 어떤 섹터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업체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올해 국내 AI 관련 주요 일정을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조금 살펴보면요. 27일에 네이버에서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개최를 하고 또 네이버 서치 GPT, 또 KT가 초거대 AI 서비스인 믿음 또 출시하죠. 그다음에 카카오에서도 버티컬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SK 또한 챗 GPT 접목해서 ADAS를 출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사례도 이렇게 좀 보시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 MS에서 챗 GPT를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그 AI 열풍 이런 것들이 불기 시작했는데 3월에 MS에서 챗 GPT 적용한 빙 검색 엔진을 오픈한다고 하면서 구글로 이제 쏠려 있었던 검색 쪽의 어떤 니즈가 소비자들이 빙으로 MS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쟁이 될 것 같고요. 뭐 MS와 구글 사이에서는. 또 중국 또한 그 바이두에서 또 AI 챗봇 출시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AI 챗봇 이러한 열풍이 그 단순 테마적인 성격과는 조금 우리가 지켜왔던 그 작년에 그 P2E 이런 쪽과는 약간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유는 그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전쟁터가 이렇게 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MS와 구글이 지금 AI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에 지금 굉장한 지금 열을 올리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SK와 KT 등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굴지의 기업들이 AI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또한 또 오늘은 뭐 대만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중국 또한 바이두까지 그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연초부터 엄청난 상승을 이렇게 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 그 보면은 조정은 지금 허락치 않는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이제 뭐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상승폭에 비해서는 그간 상승폭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워낙 과열인 상태인 것은 맞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신규로 뭐 따라가거나 이러한 투자는 좀 지양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 볼 만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AI 섹터에 대한 이런 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은 그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한다든지 이쪽에 항상 그 한 발은 좀 걸치고 있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급등을 해서 사실 지금 조금 들어가서 길게 가져가자 하는 게 그 관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 발은 걸쳐 두되 좀 리스크 요인을 항상 좀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챗 GPT의 열풍이 이제는 뭐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이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신사업 창출 기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 고성능 D램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두 기업의 고성능 D램 기술력 그리고 이제 고객사 확보 현황에 대해서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신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 고대역 메모리 HBM의 시장의 그 역사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DDR3를 사용한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를 이제 거듭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4세대까지 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013년도 제가 알기로는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조금 뭐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하이닉스와 AMD가 처음으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HBM이 이제 처음 이제 시장에 좀 나왔고 그때마다 많은 양,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DR 같이 범용성으로 사용되기보다는 AMD나 또 엔비디아 같이 네. 이런 기업들한테 말 그대로 이제 주문형을 받아서 이제 일부 제작됐던 이제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역시 이제 2022년 10월 나와 있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평가가 아닌가 좀 싶고요. 일단 이 DDR5용 이런 D램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 성능을 이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렇게 본다면 나노 기술이 더 발전된 곳으로 주문이 더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받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미 반도체나 뭐 HPSP나 뭐 이런 쪽에 이런 좀 이제 고도화 이런 좀 공정에 있는 종목들이 함께 좀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점을 이제 챗 GPT로만 좀 한정을 짓자면 뭐 거의 모든 기계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다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이제 클라우딩과 같이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이런 게 접목 기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서버와 마찬가지로 뭐 사용자가 늘면은 뭐 당연히 이제 해당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하는 이제 그런 좀 단순한 이제 그런 논리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이
HBM3를 기준으로 한 20기가짜리가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40기가가 2,000만 원 정도 하듯이 굉장히 좀 고부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시장이다 보니까 뭐 없었던 시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는 확장의 속도가 빠른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챗 GPT로 인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자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주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시들하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종속적인 움직임으로 좀 볼 수 봐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요 단계에서는 투자의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매매의 단계 이렇게 좀 봐드리고 정말 오래 뭐 5년 이후, 10년 이후를 보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너무 이게 과열된 이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고대형 메모리 시장은 원래 있었던 시장이지만 이제는 좀 무한한 성장 궤도에 들어서기는 했고 주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트레이딩 단계로 좀 접근을 하자. 두 분 다 이제 동일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 그간에는 뭐 재고나 뭐 이런 것들을 떠안으면서 우리가 주가가 언제 갈까 계속 좀 고민을 했잖아요. 과연 이번 이런 이제 메모리들을 좀 써가면서 이 주가에 또 다른 좀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경민 차장님? 네, 뭐 언급드렸던 대로 아직까지는 HBM이 뭐 AI를 재료로 뭐 의미 있는 밸류를 따로 형성하기에는 너무 좀 극초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기업들과 결합을 통한 이제 그런 매출이 나올 것이고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범용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양산의 수익성을 추정하고 그 수익성에 의한 밸류를 형성하는 데까지의 어떤 계산을 하기까지는 뭐 아직 너무 좀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만약 뭐 AMD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공급 요청이 정말 쇄도를 해서 HBM의 생산 라인에 어떤 변화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좀 밸류에이션 측정을 좀 할 수 있을 단계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근본적인 그런 뭐 주가의 모멘텀 트리거까지 이렇게 확장하기에는 한계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뭐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제가 단언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가파른 주가 상승은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점진적인 시장 회복과 또 수급 회복으로 서서히 좀 레벨업하는 그런 그림 정도는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를 위한 이 고대형 메모리를 지금 뭐 숫자로 반영을 시키기에도 너무 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양사의 주가는 이제 좀 돌아설 예정이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성능 D램에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성능 D램에 좀 특화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이 내용을 좀 들어볼게요. 신혁승 이사님께 정리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뭐 주변에 IT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그 종목이나 어떤 시장 내용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파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간에 지금 정경민 차장님께서 서두에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HBM이라 하여 고대역 메모리라 일컬어지고 있고 또 뭐 아무래도 그 AI의 그 어떤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D램보다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HBM 그 시장 주도권은 SK 하이닉스가 뭐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보다 먼저 2013년에 그 AMD와 함께 세계 최초의 그 HBM 개발 양산 후에 현재 4세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도 60에서 70%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뭐 뒤늦게 2021년에 AMD와 협력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 핌 지능형 메모리를 개발한 단계로서 뭐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재 그 양사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러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현재 어떤 AI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논하고 이런 거는 참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초보 같은 얘기고요. 그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으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시장으로 움직임,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반등의 기폭제가 됐다면 여기에서 향후에 그 기존 D램
DRAM 시장이나 이런 쪽의 반도체 시장이 좀 본격화되고 침체 국면을 좀 벗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좀 정경민 차장님께 하나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제가 어제 그 읽은 기사에서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에 뭐 5배 비싸도 사겠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주문이 좀 쇄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떴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이 기사 같은 게 좀 겉핥기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실제로 주문량이 그만큼까지 쇄도하고 있다로고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네, 워낙 좀 매출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뭐 5배라 그래도 뭐 과거보다야 이제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고 또 이제 챗 GPT에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하나둘 시작되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좀 급상승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이게 뭐 한두 개 뭐 어느 정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말 그대로 장치 산업이고 범용 제품을 찍어내면서 이제 공급자의 어떤 마진을 크게 네. 가져가는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이런 시제품 몇 개를 가지고 밸류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성장 산업은 맞기는 하지만 과연 밸류에 어떻게 좀 마진이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I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코난 그리고 넥스트 칩까지 관련 종목들 1월 내어주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정말 좀 뜨거운 그 반응들을 일으켰잖아요. 계속 상한가 랠리를 조금 뭐 갔었는데 챗 GPT 이슈를 선점할 수 있었던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뭐 그냥 쉽다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이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신 건가요? 사실 뭐 운이 좋았죠. 작년에 폐장을 하고 그 연말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그 가장 12월 막판에 좋았던 섹터들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찾아봤는데 네. AI 섹터들이 12월 말에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챗 GPT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그랬는데 1월 2일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챗 GPT AI 종목하고 로봇 종목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기관들이나 메이저 수급들의 그 이탈 징후가 없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빠지지? 그래서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좀 운 좋게 그렇게 된 것 같고 운이죠, 뭐. 예,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수급이 또 무너지지 않아서 좀 보셨다. 그럼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 좀 주목해볼 종목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AI 기술을 바탕으로 그 하드웨어 쪽으로 어떠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를 이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때 통계학을 좀 공부하고 좀 대학원 쪽에 잠깐 가서도 블록체인 관련된 공부를 좀 했는데 막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AI 반도체와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이런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인 넥스트 칩, 또 가온 칩스 등이 대표적인 AI 및 시스템 반도체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으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나 모아 데이터 좀 보고 있었는데 잘 간 것 같아요. 네어주에서는 방송에 소개는 못 드렸지만 그런 기업들을 좀 봤고 그 AI 콘텐츠 관련해서 네어주에서 말씀드렸던 4x4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국 AI와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홈스마트 이런 영역에서 결국에는 마지막 퍼즐을 무엇이 끼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AI가 실행됐을 때 해킹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해킹 위험 노출은 필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이버 보안 쪽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니언스라든지 최근 그 주가 행보가 괜찮은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사이버
사이버 보안주가 완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위메이드 그룹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믹스 재상장 추진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들 지금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상장 폐지라는 한 번의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는 뭔가 좀 확실한 카드 없이는 재상장을 다시 좀 추진하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위메이드가 위믹스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사랑하는 것,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것 이렇게 네. 좀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정경 네, 차장님? 역시 이제 과거 P2E 게임 초창기에 맛을 봤었던 이제 달콤한 수익 창출 뭐 이런 거에 미래 비전을 좀 확고히 좀 세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르라는 이제 걸출한 IP가 있습니다만 위메이드가 이제 IP의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돌파구로 위믹스 생태계를 통한 장기 수익 창출 모델 요거를 좀 그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P2E 초창기에 뭐 큰 수익으로 뭐 부동산 뭐 판교에 건물도 사고 게임사 인수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위믹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의 가치 형성에 이런 좀 잔상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위믹스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위믹스의 유통이 좀 정상화가 돼야지만 다시금 온오프라인의 연계가 가능한 생태계의 회복이 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막혀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 쪽에서는 가능한 빨리 발행과 유통 프로세스를 좀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좀 나올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분명 뭐 실적도 뭐 위믹스 회복 전에는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지금 오늘 나온다고는 했는데 예고가 나왔는데 아직 좀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좀 늦게 발표하는 회사치고는 실적이 좋게 나온 회사 잘 없었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주주 토론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멘트네요. 실적 왜 안 나오나 기다리면서. 어쨌든 이제 P2E로도 수익 창출에 그 기쁨을 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믹스 상장 폐지로 지금 뼈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위믹스 재상장이 되게 되면 원화거래 재개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위메이드에 그러면은 영향을 좀 막대하게 끼치겠네요. 정경 차장님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그렇죠. 일단 뭐 3대 거래소,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다시 뭐 재상장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 들고 P2E 게임이 이제 IP의 자체 어떤 게임의 재미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유인들이 훨씬 큰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신작들도 흥행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예상하기가 뭐 좀 쉽진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뭐 게임이 먼저냐, 코인이 먼저냐, 뭐 여기에 대한 끝없는 좀 돌림 같은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좀 계속 있는데 역시 좀 회복이 되더라도 뭐 과거처럼 특히 이제 막 유저가 늘어나고 막 일주일마다 서버가 증설되고 뭐 그리고 뭐 코인 시장도 같이 막 덩달아서 상승하고 이런 그 선순환의 시기로의 회복은 정책적인 면 또 거시 경제적인 면 이런 것들이 좀 다 감안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악재에도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주가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주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그나마 좀 간헐적인 매매 구간을 만들어주기는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좀 위안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 그룹주에서는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점을 이제는 조금 다진 것 같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게임 업체들이 이제 P2E 게임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공을 정말 좀 들이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확실하게 신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신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정책적인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먼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공략에 힘을 들이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은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FTX 거래소가 좀 붕괴되고 또 위믹스가 이제 상폐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들
것들로 인해 또 P2E 시장도 함께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말부터 그 가상화폐 시장의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대표적인 그 가상화폐들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P2E를 기반한 게임 회사에 대한 순환매 가능성을 저 또한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컴투스나 위메이드 이런 쪽에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P2E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가상화폐 시장이 잘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이 흡수되어 있는 지금 시장에서 과연 가상화폐가 얼마나 또 그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경민 차장께서는 위메이드 그룹주를 지금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으로 주셨는데 신혁승 이사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내어주로 위메이드 꼽아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위메이드의 확장성에 있어서 좀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한번 뷰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그냥 그날 컴투스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 말씀드리고 그 좀 눌림목 구간이 나왔어요. 61선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손절 라인으로 좀 접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건 간에 운 좋게 위믹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어쨌건 간에 그 모든 악재의 현 주가가 기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작년 실적이 지금 정경민 차장도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늦게 나오고 있어서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실적 발표 후에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기업들도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오히려 반등을 좀 준다라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미르엠 글로벌과 중국에서의 그 한한령 해제 이런 쪽으로 중국 쪽 이슈로 게임 섹터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금일 컴투스의 경우 중국 쪽 호재로 언제든 반등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는 이쪽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 내일 좀 강하게 올라온다면 홀딩일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지금 손절 한번 나왔으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61선 이후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 영역엔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우상향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결국 실적 발표 후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한 그 지금 나와 있는 M 관련된 어떤 그 좋은 소식이나 중국 쪽에서의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면 지금 게임 업체들이 네오이즈 빼고는 다들 네오이즈만 게임주가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보면 네오이즈만 지금 고공행진인데, 고공행진인데 다른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좀 잘 해주면 이쪽 섹터도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강한 그 게임주의 그 또 순환이 들어올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챗봇 열풍에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AI 반도체와 또 위믹스 재상장 이슈로 들썩인 위메이드 그룹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안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확인하기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어서 실적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LS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4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S 그룹으로 보면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냈는데 오늘 LS 실적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LS를 비롯해서 이제 LS 그룹의 매출이 그 실적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룹 자체에서 매출은 한 36조 원가량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1조 2천억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0% 그리고 영업이익 한 29%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영국의 수주 영향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됐고 매출이 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한 2천억 원대까지 나오게 됐고 일렉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3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1,800원가량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M&M도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천억이 나오게 되면서 LS 그룹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본 프리 일렉이라 표현해서 앞으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기 쪽으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배터리 그리고 전기, 반도체 산업에 좀 중점을 두는 그룹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S전선, LS일렉 등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그룹 자체적으로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평가 들어봤고요. 이어서 DB하이텍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순수 파운드리 업체죠. 작년 영업이익이 7,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6%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에 DB하이텍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1조 2천억 원이 나오고 영업이익 한 7천억 이상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도 한 38%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6%인데 이 의미는 매출의 절반이 이익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를 좀 살펴보시면 4분기 매출이 한 4천억가량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한 1,500억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39%가량 나오게 되면서 비수기를 잘 버텨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번에 순이익에 5,600억 원이 나오게 됐으면서 이번에 10%가량을 배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DB하이텍이 이번 매출과 그리고 특히 배당까지도 살펴보신다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DB하이텍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의 절반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대 상승한 HM에 먼저 보이고요.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체로 AI 챗봇 수혜주로 부각된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 SBB테크, 꿈비 등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LG전자, 코난테크놀로지, MK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부터 보시죠.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며 최근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전장 부분의 가파른 성장성에 모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의 강세 보이면서 11만 3,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MK전자 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본딩 와이어, 솔더볼을 납품하는 소재 기업으로 대만에서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장 막판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난테크놀로지입니다. 최 GTP 열풍에 고공행진하며 지난 1월 저점 대비 3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월 들어 등락이 반복되며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 주가 4% 넘게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호평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전장 부분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장 부분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전 쪽에서 그리고 또 전장 쪽에서 좀 많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호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은 전장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 가량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이번 올해 이제 전장 매출이 한 10조 8천억 원 가량도 나올 수 있다. 결국 사상 최대를 기대한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전과 TV라고 표현되는 세트 쪽을 필요해서 가전과 TV를 넘어가서 이제 글로벌 영향에 둔화하고 있고 하지만 상반기에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주택 경기도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반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강세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G 마그나와 이제 이 파워트레인, 그러다 보면 전기차 쪽 관련된 전장 부품 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LG 마그나와 이 파워트레인의 성장세를 인해서 실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올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오늘 5%가량의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장 매출이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되고 또 하반기에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전, TV 부분도 회복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올해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기관의 러브콜도 뜨겁고 9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랠리를 이어갈 걸로 보실까요? 네, 기관 순매수는 2월 2일부터 쭉 이어졌는데 이거 하루를 제외하면은 1월 거의 13일, 1월 중순부터 20영업일 넘게 쭉 순매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1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한 2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주가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11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한 13만 원 선에서 1차적으로 저항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요걸 만약에 잘 넘어갈 수 있으면 그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에는 20선이 지나가는 10만 원 선을 더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서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올해 한번 LG전자가 수주도 굉장히 많고 실적도 개선세 그리고 특히 이런 핸드폰 사업부를 접은 이후에 전장 부품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LG전자 쪽, LG그룹 쪽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MK전자 보겠습니다. AI 챗봇 열풍 속에 대만에서 반도체 소재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특허 등록 의미 그리고 향후 주목할 경쟁력부터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국 AI 반도체 수혜 열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무연 솔더 합금, 솔더블 그리고 솔더 페이스트 및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련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이제 본딩 와이어와 솔더블을 납품하는 소재 기업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본딩 와이어는 1위 그리고 솔더블은 글로벌 시장에서 3위입니다. 국내외 이제 고객사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까지도 모두 다 아우르고 있어서 거의 140여 곳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성장에 말미암아 AI 구동에 쓰이는 칩에 최적화된 소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종전에 사용되던 솔더블을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열 충격 노출에 대한 좀 더 향상된 기술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 특히 챗 GPT, 특히 인공지능 이제 AI 쪽에서도 AI 반도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에 AI 반도체 시장은 한 27조 원에 불과했지만 26년에는 107조 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대략 한 5배가량의 성장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아마 MK전자도 그에 따른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주가를 보면 5일선을 타고 저점은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량이나 탄력이 다소 약했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으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랠리의 시작 신호로 봐야 할지 아니면 깜짝 급등으로 저희가 만족을 해야 할지 어떻게 주가 전망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조금 미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한 12월 중순쯤에 한번 상승을 이뤘을 때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또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거래량이 12월 이후에 최고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이끌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 오늘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윈팩이라든지 네페스타크라든지 좀 주가 상승을 많이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결국에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요 위를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만 한 18,000원 선까지를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고 저항가로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아래쪽으로 13,5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나가신다면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좀 관심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기대되고 또 18,000원 정도까지 저항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 종목인데요. 어제 상한가에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감을 하더니 오늘은 4%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2월 들어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조정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챗 GPT 관련주로 가장 먼저 꼽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 관련주로 꼽히면서 거의 한 3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던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본다면은 지난해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3분기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7억의 영업 손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PER 같은 경우에는 거의 61배 이상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상승장에 소외되는 이제 포모라고 표현되죠. FOMC 현상에 빠져들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챗GPT 또는 이런 AI 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매출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영업 손실의 고평가 논란까지 있지만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불안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아직 호난을 담지 못한 투자자분들은 지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조정 시 매수기의 관점 가능할지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주실까요? 네, 아마 새로운 테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코난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픈 엣지와 함께 아마 챗 GPT의 열풍이 불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투자 경고 종목인 만큼 살펴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으로는 대략 한 9만 원 선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살짝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9만 원 선을 살펴보시고 이 이후에 만약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셨을 때 투자를 이어 나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챗GPT 테마 업종에서도 주가 상승 그리고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9만 원 선 지지 확인 후 진입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LG전자, MK전자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추세를 따라가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잠시 쉬어야 하는 구간인지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 잘 공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가 삼성 엔지니어링, 정경민 차장이 뉴, 신혁승 이사가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오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신혁승 이사께서 지난주에 또 자동차 부품주 진단할 때 관심 기업으로 꼽아주셨었는데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현대차, 기아 주가 흐름도 괜찮고, 아까 우리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 로봇 이러한 섹터들이 워낙 강한 상승과 고점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키하다면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좀 안정적인 실적 시즌이고 하니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기업들로 좀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난주에 자동차 쪽 언급을 드렸을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유리대체 플라스틱 개발 등 차량 경량화, 자동차 부품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차 내에서 플라스틱 범퍼 공급 진행 중으로서 점유율 1위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유리 대비해서 20-30% 정도 경량화에 성공해서 유리대체 플라스틱 개발로 우리가 이제 차량부터 하늘을 이제 날 수 있는 UAM 등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있고요. 자동차와 UAM에서 차량 경량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에 우리가 좀 선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글로벌 UAM 시장이 2040년까지 연평균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서울시 또한 2025년 김포공항 용산 노선 모빌리티 허브 개발 시범 운영을 선언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워낙 좋고 좀 실적 시즌에 발맞춰서 작년 2022년 3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이 한 200억이 넘는 수준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1,000억 수준으로서 굉장히 좀 싼 게 아닌가. 물론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좀 저퍼주가 많고 좀 실적이 좋은 거 대비 시총이 이제 좀 낮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워낙 지금 시장이 괜찮고 하니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너무 뜨겁게 올라가는 종목보다 이제 실적이 조금 받쳐주는 안정적인 종목에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오셨는데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3,000원을 좀 중심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랬고 넥스트 칩, 4x4
똑같은 지금 구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61선을 막 돌파해서 횡보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 구간은 뭐 한 3,100원에서 3,000원 수준까지 매수를 할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이 기업이 좀 이렇게 좀 무거울 수 있고 뭐 좀 그렇지만 실적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뭐 4,000원 정도까지는 좀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손절가로는 뭐 이 61선 매수한 후에 뭐 여러분들이 매수하건 뭐 제가 매수하건 매수한 후에 4~5% 정도 손실이 난다 하면은 무조건 뭐 물어보지 AS 없이 그냥 손절이고요. 지금 이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61선 이탈하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사갖고 61선 이탈하면 이게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구나. 뭐 여기 61선 밑에서 놀면 좀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 가는데 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61선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익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1선 막 돌파해서 횡보 시에 매수하는 매력적인 타점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뉴 한번 볼 텐데요. 드라마 라인업 확대나 뭐 준비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성장 모멘텀 들어볼까요? 네, 뭐 역시 이제 영화 제작, 배급, 그 드라마 라인업 확대 이제 뭐 이런 걸로 외형 성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뭐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향 컨텐츠 방영도 좀 확대되고 있고 또 대작 드라마 같은 좀 이런 일정상의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촉매가 돼서 주가 회복기 중간 중간에 강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화 쪽은 지난 4분기에 이제 간신히 손익분기를 좀 넘기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올빼미라는 영화가 그래 나름대로 손익분기를 넘어서는 히트를 쳤고 뭐 우리 지금 1분기에 이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역시 슬램덩크죠. 슬램덩크를 이제 배급하는 이제 이 영향으로 확실히 좀 실적 개선세를 영화 쪽에서 좀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가 견인하는 이제 영화, 드라마 모두 작년 대비 양과 질 모두 확대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역시 이제 무빙이죠. 무빙은 사실 뭐 작년에 매출 인식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뭐 새롭게 뭐 매출이 좀 들어오거나 실적적으로 자극을 주기는 않겠습니다만 드라마가 흥행을 할 때는 역시 주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뭐 텐트폴 작품만 뭐 6편, 많게는 한 8편까지도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사실 작년 실적이 이제 간신히 턴어라운드로 흑자 전환 정도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자회사들 그리고 영화, 드라마 좀 균형 있는 그런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 보면서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차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차트가 좀 끊겼네요. 차트를 가격 그럼 전략으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좀 정체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소외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있는데요. 현재가 전후에 뭐 접근하시는 거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200일선을 기준으로 이탈을 좀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1선 전후한 뭐 8,000원 전후 그리고 손절가 가격은 20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7,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11,000원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호황을 올해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주를 이루는데 성장세 뭐 좀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는 기사가 충분히 많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에 연간 매출이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연간 매출이 한 10조, 영업이익 한 7천억이 나오게 되어서 목표했던 수주, 매출, 영업이익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2조 9천억 원이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도 2천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작년을 잘 보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느 건설사와는 조금 다르게 수주가
수주가 좀 많이 관심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플랜트 시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액이라든지 수주 가능 금액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주요 수주로는 이제 카타르나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석유화 플랜트나 가스 플랜트 같은 걸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게 되면서 기본 설계를 비롯해서 설계 조달 시공까지 넘어가는 연계까지도 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입찰한 안건이 한 300억 달러, 한 38조 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12조 원 가량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고 특히 화공 부분에서만 한 8조 원 그리고 나머지 한 4조 원이 비화공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계열사 물량이기 때문에 12조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설계 후 본 사업이 이제 수주 관례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주는 충분히 가능하고 22년 매출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주 잔고 18조 원 정도는 22년 매출 기준으로는 한 1년 9개월치의 일감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밝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은 요르단이라든지 알제리 그리고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발전을 조금 시작하려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승산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조금 한 18%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10년 전에 대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한 주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 전에는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신다면은 바로 윗선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37,000원 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좀 짧게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7,000원까지 오르는 동안 좀 주가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한 22,000원 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은 투자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내여주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